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김경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명기입니다. 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 모셨는데 네, 오늘 저희 주제가 연말에 왜 우울증이 늘어날까예요. 네, 근데 사실 요즘은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과거에는 그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저도 그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에 아주 많이 익었던 게 얼마 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몇 년 안 된 것 네. 같은데 지금은 조금만 우울하거나 그래도 아, 나 우울증인가? 이게 네. 습관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울증이 도대체 그럼 뭘까? 아, 이걸 좀 먼저 알았으면 네. 좋겠어요. 우울증이 뭔가요? 사실은 우울증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우울증이 돼서 네. 마음과 기분의 병만이 있는 것 같지만 영어의 원래는 영어의 디프레션이잖아요. 네. 영어의 디프레션은 몸과 마음의 어떤 처지는 거를 갖다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의 증상의 이쪽 절반 정도는 심리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절반 정도는 육체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증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우울하고 네. 사람도 만나기 싫고 뭔가 괜히 눈물 나올 것 같고 그런 기분이 하루 그랬다 뭐 그 다음날 안 그랬다 그게 아니라 2주 이상 이제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분의 양상이 단지 뭐 야단 맞았을 때 힘들어 일이 좀 안 풀려 그때 기분이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래요. 네네. 굳이 예를 든다 그러면은 뭐 진짜 멍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사랑하던 남자친구한테 채웠을 때 네. 혹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진짜 멍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기분이 그런 이유 없이 한 그런 2주 정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잠도 못 자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몸무게가 대부분은 조금 줄어요. 입맛이 떨어지면서 네네. 많은 경우는 10% 정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몸무게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예인들 중에 뭐 자기 일도 없고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갖다 했다는 분들도 갑자기 살 빠진 연예인들은 사실 우울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울증인데 우울증 뒤에 회복이 될 때쯤 운동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몸도 많이 처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깜빡깜빡하고 멍하기도 하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네. 내가 살아서 뭐하지 멍한 생각도 드는 이런 일련의 증상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은 2주 이상 우울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우울증이 오면은 치료를 안 했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거든요. 그랬다가 저절로 한 80% 정도에 해당되는 저절로 좋아져요. 그런 다음에 저절로 좋아졌다가 어떤 분은 1년마다 재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 3년 만에 재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년 뒤에 안 좋은 일 재발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우울증인데 뭐 2, 3일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우울했다 그래서 나 우울증인가 봐 하는 경우는 진단에 해당이 안 되죠. 진단 기준에. 그러나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든 해당이 되지 않든 당사자가 괴로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진단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이분한테 그냥 뭐 간단한 상담으로 좋아질 거라고 할지 아니면은 항우울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될지 할 때 일단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한테는 약물 치료를 갖다 권하게 되는 건데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고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잠깐 우울한 분한테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만드는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나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이제 그게 동전의 앞뒷면이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자신의 생애 첫 우울증을 몰라요. 처음 당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전형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제 첫 번째 많은 흔한 경우가 이제 대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의과대학 때 이제 동료들 중에 한두 명이 의과대학 입학했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의과대학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학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도 안 쳐요. 그러고 이제 1년 유급도 되고 학교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본인은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우울증이니까 의과대학이 싫지요. 공부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그만둔 친구도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다른 과를 가게 됐을 땐 잘하냐. 우울증이 재발하면 이것도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게 되지요. 그런 경우는 사실 원하지 않는 과에 간 게 본인은 어떤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아닌 거지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뭐 진짜 평생 밝게 잘 살아오던 분이 갑자기 뭐 사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뭐 아이가 뭐 많이 병에 걸렸다든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하다. 그럴 때는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분이 2, 3년 있다가 그 정도 심한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우울증이 재발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첫 우울증을 그게 방아쇠를 당겨준 거지 우울증에 해당되는 부분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치료는 그 우울증이 외부 원인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우울증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항우울제가 드는 효과는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변에 네.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아, 되게 무서울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덜한데 특히 예전에는 뭐, 아, 진짜로 우울증이라고 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정말 그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 네. 주변에서는 아유, 그냥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대충대충 넘기거나 네가 의지가 너무 약하니까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네. 오히려 더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람들의 이런 시선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오지 않나요?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네. 이제 그분한테 우울증 벗어나려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러면 본인은 네. 그게 되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은 뭐 암에 걸리고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한테 네. 영양실조가 걸려서 달리기를 갖다 못하는 사람한테 네. 아우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못 뛰는 거야 네. 라고 해갖고 억지로 운동을 시키면 잘할 리가 없잖아요. 네, 네. 우울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울증 상태에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한테는 네. 이것저것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본인은 아까 얘기한 듯이 더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일단 벗어나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울증이 일어난 원인은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신분석적인 이유도 찾고 그랬지만 네, 네. 지금은 결국 머릿속에 어떤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저절로 주기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든 외부의 원인에 있어서 네. 그 균형을 일단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어느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재발도 하지 않는다거나 좀 더 빨리 낫기 위해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뭐 열심히도 살고 취미도 있고 그런 것도 전부 다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본격적인 얘기로 네. 들어가서 일단 연말. 네. 연말은 참 어떻게 보면 주변이 다 늘 축제 분위기잖아요. 네.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항상 네.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네. 뭔가 행사들이 많고 이런데 오히려 그 12월만 되면은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쵸? 왜일까요? 뭐 진짜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정신과 당직을 서면은 뭐 정신과에는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밤에 오실 분들이 없는데 12월 31일 당직은 진짜 정신과가 바빠요.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 네. 오게 되면 전부 다 정신과 의사를 봐야 되니까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아마 12월 31일 당직을 섰는데 아산병원 당직 때 10분이 넘게 온 것 같아요, 밤에. 그런데 또 이게 참 그 묘한 게요. 추석 전날에 네. 똑같이 명절이잖아요. 네네. 추석 전날에 자살을 시도해서 오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음력설, 지금은 설날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1월 1일 전날이 양력이니까 그냥 네. 옛날 명칭을 쓰겠습니다. 음력설이라고. 구정. 구정. 네네. 그래도 구정보다는 음력설이 낫죠. 구정이 더 구정은 나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구정은 네. 저기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음. 일본 잔재의 명칭이어서 네. 구정신정. 아주 음력설 전에도 네. 자살하러 오시는 분이 없어요. 자살 시도하셔서 오시는 분들 오로지 12월 31일이에요. 아주 저도 이제 왜 그런가 레지던트 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는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할 때 하나가 이게 1년이 지나가게 되니까 끝이란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이제 끝이란 느낌이 들어오니까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난 1년을 쭉 이렇게 살았는데 아우 내가 하나도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것 같고 뭐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해의 끝에 굉장히 어떤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허탈감. 그러면서 내년도 또 이러면 어떡하 두려움. 그러면서 한 해를 결산하게 됐을 때
올 한 해가 엉망이었어. 내년도도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울증 자체가 빈도가 조금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조금 빈도가 많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제 이론들은 아주 누가 정확하게 밝혀낸 건 없는데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 말씀은 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뭐 딱 지금 뭐 전력난이 돼서 전기가 끊어질지 모른다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겨울을 따뜻하게 실내에서 지내본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인류가 인류를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기간은 겨울은 진짜 끔찍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또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970년대만 되더라도 그때만 해도 동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요새도 이렇게 자기 주거가 분명치 않은 분들 중에 동사하시는 분들 날씨가 추워지니까 뉴스에 나와서 저희를 굉장히 안타깝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곰이 동면을 하듯이 네. 인간도 겨울이 되면은 옛날에 지금의 인간은 아닌데 구인류는 동면하던 습성이 있어서 네네. 겨울만 되면 꼼짝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하다. 근데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인류학자들이 쭉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네. 인류는 동면과 겨울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조량의 변화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굳이 이 겨울이 아니더라도요. 장마 때도 며칠 비 내리고 햇빛이 없어지면 저희가 좀 우울해지잖아요. 네. 똑같이 이 우울해진다는 일조량의 변화가 뇌에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의 가장 주된 증사 중에 하나가 그 잠을 못 자는 게 증세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런 희한한 생각을 했답니다. 우울증 환자분은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잠을 못 자도 2-3시간은 주무시거든요. 잠을 갖다 우울증 환자분은 안 재워보는 치료를 했대요. 며칠을.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저희들도 날밤 새고 나면 기분이 좀 뜨잖아요. 기자님은 그런 기억 안 나세요? 밤새 공부하고 났더니 아침에 좀 피곤하긴 한데 네. 왠지 시험 끝나고 났을 때 실실 웃음도 나오고 좀 붕 뜬 기억 같은 거 안 나세요? 네. 전 잠을 안 자면 굉장히 불쾌해져서. 아, 네. 이런 경우가 참 이렇게 둘이서 방송을 진행하면 어려운 네.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럿이서 하게 되면은 네. 그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끝없이 물어보면 붕 되는데요. 떠요? 어때요? 아, 뜬대요. 네. 저희 지금 쓰고 계시는 기자분은 붕 뜨신다고 합니다. 혹시 우울증 환자분? 네, 네.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이 일조량이 적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뇌에 어떤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겨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가을에 시작되는 빈도가 좀 높아요. 그러면 그게 또 연말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해나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전날, 12월 네. 31일은 그래도 또 같은 겨울이잖아요. 네. 역시 설날도 마찬가지로 겨울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아마 비슷할 텐데, 뭐 해가 뜨고 지거나 네. 하는 것들은 다 비슷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더 자살이 많은 것도 분명히 그 연말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감은 연말에 심해지죠. 네. 왜냐하면 뭐 다른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 학생은 초등학교 때 1등, 네. 중학교 때 10등, 고등학교 때 20등 했어요. 평균 10등이지요. 한 학생은 초등학교 때 20등, 중학교 때 10등, 고등학교 때 1등 했어요. 평균 10등이지요. 그런데 후자의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기억이 되고 전자의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사실은 한 해를 놓고 놓다가 보면은 1월, 2월, 3월에 굉장히 좋은 일이 많고 10, 11, 12에 안 좋은 일이 많으면 평균하면 쌤쌤이지요. 그러면 굉장히 더 안 우울해져요. 네. 사람이. 그런데 똑같은 한 해인데 1월, 2월, 3월에 안 좋은 일이 있고 10, 12, 12월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게 기억이 되지요.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로 구분이 되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저녁 때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은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재수없고 꿀꿀한 날이었어 라고 이제 잠을 자고요. 또 그게 모여서 절기가 되죠. 절기의 마지막에 안 좋으면 올 여름은 안 좋았어, 올 가을은 안 좋았어 그러고 그 해의 마지막에 되게 되면은 또 그게 1년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올 한 해는 어땠어?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한번 끊어졌을 때 이게 안 좋았어 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네. 대부분 이제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 한 해를 그러니까 마무리한다는 연말이라는 그런 네. 생각을 갖게 되는 건 네. 그냥 우리가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연말이야 한 해가 끝났어 이런 마음인 건가요?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준비하고 뭐 연말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연말이구나 그럼 나도 올 한 해를 돌아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억지로 노력해서 올 한 해를 돌아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올 한 해 어땠어? 라는 기분을 갖고 가다가 그게 이제 심리적인 연말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점점 네. 질문의 심도가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프로가 발전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너무 예리한 질문이셔서 답을 하려니 이렇게 중얼중얼 좀 하고 있는데요. 양쪽이 다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의미에서 1년이라는 주기 혹은 그 월이라는 주기는 어떤 의미에서 좀 제2의 본성 같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지금은 전부 다 그 하나의 달력을 쓰지요. 1년 365일. 그런데 뭐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양력도 각 민족마다 다르긴 하지만 세상에 1년 단위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네. 맨날 저기 더워서 절기가 없을 것 같은 아프리카에도 결국은 1년이라는 어떤 단위가 있어요. 연이라는. 네.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인디안들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결국은 인간의 한 본성이 되는 거란 생각도 하게 되고요. 결국 그 본성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는 이 시작과 끝이 결국은 모든 어떤 그 식물이나 생물이 살다가 죽는 거를 갖다 1년 동안 저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결국 대부분의 것들이 죽게 되는 곳이지요. 특히 저희 나라 같은 북반구나 남반구나 요 위도에 있는 곳에서는 다 죽는 시점이고 그러면서 인생도 살다가 죽고요. 또 세포도 생겼다 죽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겨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자그마한 죽음을 갖다 겪게 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우리가 매일 잠을 잘 때마다 자그마한 죽음이잖아요. 그 잠이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듯이 또 매 1년 자그마한 죽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새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뭐 서운하고 회한도 있고 한 살 더 먹었구나. 뭐 내가 100살까지 사는데 꽃감 50개 빼먹었으니 50개밖에 안 남았구나. 그렇게 되면서도 또 새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았던 일을 전부 다 잊고 묻고 시작할 수 있는데 너무 그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한순간에 좀 무너지게 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우울감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제 주변도 보면 약간 연말이 되면 네. 물론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내가 올해 음. 올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네. 못했네 하는 아쉬움이나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살을 먹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약간은 다른 때보다는 좀 우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좀 가벼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기분 정도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매 연말마다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울한 순간이 또 다른 어떤 순간에 우울증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가벼운 감정들도 혹시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가벼운 우울함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한다기보다는요. 네.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이제 40대나 50대에 본격 심한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네. 20대나 30대에 그런 가벼운 어떤 그 우울함 같은 게 있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우울증 같이 본인의 생활에 해를 미치지 않는데 네네. 미리 뭐 약을 먹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 또 우울증 약도 나름대로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우울증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그 좀 더 젊어서부터 좀 자기만의 것도 지니고 네. 또 상실감, 나이 들어서 상실감에 빠지지 않게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연말 우울증에 큰 작용을 하게 되는 것 하나가 여자분들은 요새도 여자분들도 술을 많이 드시죠. 네. 연말 우울증에 또 상승작용을 하는 게 연말에 그 술입니다, 술. 그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게 네. 쭉 이어지다가 보면은 우울감 같은 걸 일으켜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술도 영향을 많이 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근데 그렇게 연말에 그냥 우울함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우울증이 될 정도로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절대적일 순 없겠지만 네. 이런 가벼운 우울들도 없는 편이 좋은 거잖아요. 좀 최대한 뭐 갖지 않는 편이 좋잖아요. 사실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신나면 좋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우울하게 살아야 하나요? 한 번쯤은? 아, 그건 아닌데요. 네네. 이제 또 우울함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결국은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함을 느끼게 될 때는 네네. 뭐가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네. 자기 한계를 느끼게 돼서 또 가벼운 우울함은 네. 어떤 본인의 삶을 갖다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인간 산다는 건 그렇잖아요. 굉장히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 보면 그 중에 상처 주는 사람도 있게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위축됐다가 늘어났다가 위축됐다가 늘어났다가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울함이 없이 마냥 기분이 좋으면은 또 그것도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게 조증이거든요. 조증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함이 꼭 나쁜 거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좋지는 않지요 또. 왜 너무 빠져 있는 건 네네. 사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우울증이신 분들 중에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좀 이렇게 우울하고 심각하고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웃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도 그게 있어요. 남들이 웃고 떠드는데 저게 뭐가 웃긴지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네. 그렇게 또 사실은 본인만 이렇게 우울에 침잠해서 나는 뭔가 퀄리티가 달라라고 느끼면서 네. 침잠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기자님 말씀처럼.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우울증이라는 게 참 힘든 병인 거는 뭐 맞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우울증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연말 우울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울증의 예방. 네. 이제 우울증의 예방을 생각하다가 보면 일단 우울증의 예방과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을 갖다 줄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성취감도 있고 상처도 덜 받고 그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그게 우울함을 줄일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뭐 나를 굉장히 힘들고 괴롭혀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고 일에 있어서도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지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다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삶의 태도 자체가 우울증을 줄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술 같은 건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울증은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결국 우울증이 왔을 때 또 잘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걸렸을 때 저희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70에서 한 90% 정도는 또 한 달 정도 알약 하나만 먹어도 반응이 있거든요. 좋아지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우울증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기적이고 심각한 우울증은 계속 약을 먹는 게 치료 원칙이거든요. 그런 재발 안 하는 분도 있고 서로 재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도가 약해지고 주기성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요.
근데 그 약 얘기가 나와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좀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 네. 이 항우울제라는 걸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환각, 환청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이 항우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렴풋하게. 항우울제가 환각항청을 일으키지는 않고요. 네. 항우울제를 치료했던 분들 중에 자살을 시도하는 분은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극소수인데 그게 정확히 통계가 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병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네. 항우울제를 먹어도 안 듣는 분은 틀림없이 20%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항우울제를 먹어도 자살을 시도할 수 있지요. 근데 네. 그게 항우울제를 먹어서인지 항우울제를 먹었음에도인지를 불구하기 어렵고요. 근데 일반인의 생각에는 위험과 그거를 위험 대비 효과를 따지게 되면은 나름대로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수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가벼운 우울증에서는 약물 치료랑 무슨 뭐 심리 치료라든가 인지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 효과가 비슷하다고 해요. 네. 가격 대비 효과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네. 현저하게 이게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가 그 대비 효과로 있어서 네. 약물 치료보다 더 나은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환청이랑 망상이 생겼다는 분은 아마 조울증인데 첫 증상이 우울증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 치료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조증으로 넘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조울증인 걸 확인 안 하고 우울증 치료를 하다가 보면은 그럼 이제 조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과대망상이나 당신은 대단하다 환청이 들리고 정신과 증상이 동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울증에 반대가 되는 막 이렇게 기분이 좋고 들떴던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꼭 얘기해야 되고 그때는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분을 조절해주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치료제를 갖다 이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치료 방법은 그렇고 네. 일단 약물로 뭐 어느 정도는 치료가 가능하다. 네. 근데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사실. 안 걸릴 수는 없어요. 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새 생각하다 보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인자를 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고요. 전 국민의 30%가 죽기 전에는 우울증이 네. 한번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30%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30% 중에 10%나 15%는 우울증이 안 걸릴 수 없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네네. 사람이 나이 들면 늙는 거랑 똑같이요. 네네. 그런데 아마 그 30% 중에서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은 좀 자주 걸리고 네. 없으면은 덜 걸릴 분은 있겠죠. 30% 중에 극히 일부는 본인이 잘 관리를 했으면 안 걸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생각과 같이 그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울증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 외에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나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적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없는 건 아니고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더라도 그때는 우울증이라기보다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그러니까 한 7, 80%인 분들은 가벼운 우울감은 있지만 네네. 다 그냥 저절로 좋아져요. 그게 우울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70%는. 그러면은 나머지 그냥 그 30%는 어차피 걸릴 거니까 약 먹으면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치료를 두려워해갖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기 걸리면은 감기약 안 먹어도 일주일 지나면 낫고 감기약 먹어도 일주일 지나면 낫잖아요. 네네. 그럼 우울증은 어차피 나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주기가 있으니까 네네. 약 먹어도 낫고 약 안 먹어도 나아요. 네. 환자분의 80%는. 그런데 낫지 않는 병이 아닌 거예요. 네네. 우울증 환자 중에 한 20%는 낫지 않고 평생 그 증상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10에서 20%는. 네. 그러나 어차피 어차피 찾아왔고 어차피 나을 건데 네. 그거를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으면서 낫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증상을 조절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또 우울증의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우울증이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네네. 크게 우울한가 보다 일 못하나 보다 그러다 일하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회사 다니다 우울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혼자 나와보자고 하다가 혼자 나으려고 하면 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다고 사표도 냈어요. 그리고 우울증 냈어요. 그만한 직장을 다음에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우울증을 빨리 낳고 조절해야 된다는 게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랑 사회 상황이 시급하다는 거죠. 대학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우울증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그만둘까 하다가 우울증 약 먹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텼어요. 휴학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삶은 비참해지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결국 우울증에서 회복되기 위한 거는 확실하게 치료하는 것처럼 우울증을 예방하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거를 우울증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고 딴 치료법이 없을까? 약 먹는 건 싫어. 미적미적 되다가 보면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생활 태도, 습관 모든 거에 있어서 결론을 뭔가 하게 되면 병이 아닌 거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없을까인데 그런 접근 방법에 의해서 효과를 보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그런 접근 방법에 의해서 엄청난 삶의 피해를 받는 게 많다는 거죠. 암보다도 우울증이 인생을 망치는 강도가 더 심하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우울증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치료를 받으시는 네.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일단 다음 주는 대선이라서 아무래도 좀 힘들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